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으로 수익 냈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래서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계좌 열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이 한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이게 정말 복잡하고 다채롭더라고요. 모두가 같은 악기를 연주한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여요. 1월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작년 12월보다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94%가 미국으로 갔죠. 그 돈의 흐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큰 물줄기부터 따라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기술주들, 특히 알파벳하고 테슬라에 엄청난 돈이 몰렸네요. 이 두 종목에만 1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이건 시장의 대세가 어딘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는 선택지니까요. 연초에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계속 가격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저가 봐서 기회라고 본 거군요. 네,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고요. 알파벳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꾸준했으니까요. 이건 비유하자면 뷔페 갔을 때 제일 인기 많고 검증된 그 스테이크 코너 있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잘 나가는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는 오히려 순매도, 그러니까 산 사람보다 판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무려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스테이크 옆에 똑같이 맛있는 랍스터가 있는데 사람들은 스테이크는 접시에 담으면서 랍스터는 덜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바로 그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죠. 단순한 차익 실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시장의 일부,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돈이 엔비디아의 높은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서서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비쌀 때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손 댈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당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경쟁사들도 막 추격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파티는 계속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덜 붐비는 다른 파티장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거죠. 알파벳과 테슬라 매수는 시장의 낙관론을 보여준다면 엔비디아 매도는 그 이면에 숨어있던 신중론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 겁니다. 엔비디아를 팔았다고 해서 기술주 전체를 안 좋게 본 건 아니었네요.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럼 그 신중론이 반도체 분야 전체로 퍼진 건가요? 이제 반도체 잔치는 끝물이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 질문이 두 번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인기가 식은 게 전혀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어떤 반도체에 돈을 걸지를 두고 생각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건 뭐랄까 반도체라는 거대한 왕국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것과 같아요. 어느 편과 어느 편이 싸운 건가요? 한쪽은 엔비디아처럼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진영이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진영입니다. 앞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2억 5천만 달러치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은 기간에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인 마이크론 주식은 3억 2천만 달러어치를 순 매수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연산 능력이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그걸 팔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샀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담하거나 혹은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가치 사슬의 다음 단계를 내다본 겁니다. 농사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작년에 쌀, 그러니까 엔비디아 농사가 대풍년이라 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쌀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자고 생각한 거죠. 이게 엔비디아 매도세고요. 네.
그런데 다른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쌀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쌀을 심을 벽시랑 쌀을 저장할 창고지. 아, 앞으로 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면 고품질 벽시랑 창고가 부족해서 가격이 더 오를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 연산, 즉 쌀이 늘어날수록 그걸 뒷받침할 고성능 메모리, 벽시와 창고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AI 모델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만들어도 거기에 맞는 HBM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HBM 시장의 주요 공급자가 바로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폭발하니까 앞으로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될 거라는 계산이 선 거죠. 이건 인공지능 시장을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든 아주 정교한 전략적 이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더 과감한 선택도 했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가 내려갈 거라는 쪽에 돈을 걸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개별 종목은 사면서 분야 전체는 내려갈 거라고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시장의 복잡성이죠.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반도체 분야 전반은 작년에 너무 올라서 거품이 좀 끼어 있다. 그래서 지수 전체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조정 과정에서도 HBM 같은 특정 분야는 구조적인 성장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를 것이다. 아, 시장 전체와 개별 기업을 분리해서 접근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숲 전체에는 곧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챙기면서도, 즉 지수 하락에 베팅하면서도 숲속에서 유독 햇빛이 잘 드는 특정 나무, 즉 마이크론은 계속 자랄 거다고 믿고 물을 준 셈이죠. 와, 정말 고차원적인 전략이네요. 땅 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예 다른 곳을 바라본 투자자들도 있었다고요? 자료에 갑자기 우주 관련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반전은 바로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1월에 갑자기 우주산업 관련 주식 순매수액이 전달에 비해서 5배 이상 급증했어요. 5배나요? 네, AST 스페이스 모바일, 레드와이어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순매수 상위 50위권에 불쑥 나타난 거죠. 이것도 반도체처럼 복잡한 내부 논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된 건가요? 여기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소식들이 불을 지폈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구체화했고,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곧 상장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쫙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한 거군요. 하지만 이런 테마성 투자는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나요? 소위 묻지마 투자가 될 위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를 먼저 잡으려는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그냥 유행을 좇는 움직임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투자랑 좀 비슷해요.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앞으로는 저기 멀리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가 신도시로 개발될 거야 하면서 미리 땅을 사두는 것과 같습니다. 와, 리스크가 정말 크겠네요. 당연히 크죠. 신도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 수익은 비교할 수가 없죠. 실제로 레드와이어라는 회사는 미사일 방어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박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 자산의 일부를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잔치상이 차려지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파티가 끝나가는 곳도 있었을 텐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어버린 분야는 어디였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뜨거웠던 파티장 하나가 갑자기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즉 코인 관련 주식시장입니다. 코인 관련주요. 근데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아주 큰 호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뜨거워져야 정상 아닌가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장의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그 현상이 정말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10월 ETF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 관련주를 무려 14억 9천만 달러나 순매수했어요. 네, 엄청났죠?
그런데 정작 1월에 ETF가 딱 승인되고 나니까 순매수액이 2억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7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네,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오히려 매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매일 밤 시끌벅적하게 파티하던 집이 막상 가장 중요한 손님이 도착하자마자 조용해진 것과 같아요. ETF 승인이라는 재료가 소멸되니까 그 기대감을 동력으로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르게 빠져나간 겁니다. 게다가 막상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기대만큼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다 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새로운 테마인 우주로 돈이 몰린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2026년 1월 한 달의 데이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모두가 미국 기술주라는 큰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익숙한 길의 끝을 의심했고요.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이 과연 항상 나에게도 최선의 길일까 하는 것이죠. 특히 소중한 노후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